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.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. 코앞으로 다가온 공원 일몰제,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없어질 것이다.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정부는 재정 지원은 불가하고 이자 지원은 70%까지 해주겠다. 이런 방침을 내놓았습니다. 이 가운데 대구시가 공원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공원 일몰제 관련된 이슈 오늘 이 시간 중간 점검해봅니다. 기화석 경한 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공원 일몰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참 많이 다뤘는데 우선 공원 일몰제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네, 그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원이 일몰 하면 공원에 뭐 해가 이제 지는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 연원이 있습니다. 1962년부터 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그 공원 지역을 이제 설정을 했죠. 그럼 공원을 개발해야 되잖아요.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수십 년간 방치를 한 거죠. 그러니까 그 공원 지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사유지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개인 땅도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개인 땅이 들어가면 이제 개발 제한이라든지 거래라든지 여러 개 부분에서 이제 좀 침해를 당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위헌 소송을 내서 199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죠. 그래서 2000년도에 그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그 세부 규칙을 개정하면서 10년 동안 방치를 했으면 10년이 끝난 다음 날 20년 내에 공원지구로 계획을 설정을 했는데 그걸 개발을 못했으면 20년이 끝난 다음 날 공원지구에서 해제한다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공원 일몰제입니다. 네, 그 기간이 지금 2020년, 그러니까 내년입니다. 내년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거죠. 맞아요. 바로 목전에 다가온 거죠. 자,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공원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 면적이 서울 면적 절반입니다. 자,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건데 대구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, 뭐 어떤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? 네, 이번에 대구시가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. 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이 공원 일몰제에 대한 공원 부지 매입 비용을 두고 서로 이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. 결국은 돈 문제인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왜냐하면 이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원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던 이 공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은 지방정부로 이양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설정할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했는데 이걸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건 지방정부가 되어버린 거죠. 때문에 이 비용 문제가 참 갈등이 깊었는데 우선은 대구시가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공원의 일부분을 매입하기로 한 겁니다. 네. 대표적으로 20개의 도시공원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기로 한 건데요. 이 범어공원 그리고 두류공원, 압산공원, 이 망우당공원까지 대구시가 지방채 발행해서 매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. 네. 특히 이 도심지에서 주택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수성구의 범어공원의 경우에는 75만 제곱미터에 1,700억 정도를 들이며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. 네네. 여기를 매입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. 이 범어공원을 놓고 개발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 개발 제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대구시가 이 매입을 하겠다고 밝히게 되면서 이런 난개발 우려는 사라지게 되는 네. 거죠. 4년 동안 이 4,42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연간 이자 87억 원 중에서 61억 원은 이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공원 일몰제 대응 예산율 전국 3위에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대구시가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은 배경도 좀 살펴볼까요? 네,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무엇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. 그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 퍼센테이지 순위로 이제 대구가 3위 정도입니다. 어쨌든 그 정부가 이제 70% 이자 재원을 지원한다는 것, 이건 다시 말해 지방채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일반인이 대출하듯이 돈 빌리는 거예요. 네. 예.
그 빌린 거와 똑같은데 그 중에 이제 이자의 70%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 또한 작은 건 아니지만 사실 대구의 지금 현재 경제 규모라든지 그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절대 작은 건 아닙니다. 그럼요.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. 대응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공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제 지켜내자 하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정부로부터 이자를 지원받는 거지 원금은 대구시가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우려가 많습니다. 대구시가 도시철도 1호선에서 3호선까지 지으면서도 이거 다 지방채로 발행하면서 빚을 떠안았거든요. 네. 2019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가 51.4%, 그리고 특광역시가 62.7%인데 대구시가 45.2%에 불과합니다. 네. 특히 2016년에 51.6%까지 재정 자립도를 꾸준히 끌어올렸는데 2017년부터 다시 또 하락해 왔거든요. 이 기간 중에 채무액도 또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네. 2016년 1조 6,4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이 최저치가 이 정도였습니다. 그만큼 여기에다가 4천억을 더한다고 하면 채무액이 2조 원 가까이가 되어 버리는 거죠. 빚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가 되는데요. 그렇다고 이 대구 시민들이 지방세를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대구 시민의 세금을 내는 시민 숫자가 갑자기 느는 엄청나게 것도 아니잖아요.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, 시민단체도 이 때문에 중앙정부의 좀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자 70% 지원해 주는 걸로는 부족하다. 4천억 원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자 70% 지원해주면 약 50억 정도 지원해주는 건데 비율로 보면 상당히 작은 수치지 않습니까? 때문에 중앙정부가 토지 매입비 일부를 좀 지원해야 한다라고 대구시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렇게 돈 문제, 빚 문제 이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. 지금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매입 과정에서 진통이 지금 불가피할 것이다.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? 그 이해관계의 핵심은 결국은 또 돈이죠. 이 지방채를 가지고 이제 대구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범어공원이라면 범어공원에 그 지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땅 주인들이 요구하는 금액. 그리고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,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단체인 지자체 입장에서 이제 아마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매입할 가능성이 많고, 그러면 지주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된다. 보통 이제 부동산의 땅값은 그렇습니다. 이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있고, 네.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산정을 합니다. 정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로 이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 매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호가라 호가. 그러죠. 이제 호가는 높고 실거래가는 또 좀 떨어지고 공시지가 완전히 더 떨어지거든요, 보통은.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대로 하면 이거 안 된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겁니다. 뭐 지금. 현실적인 그런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갈등 관리가 좀 필요하잖아요. 대구시 행정당국 입장은 어떻습니까? 네, 그 대구시와 그리고 수성구에서 이 부분을 갈등이 이미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수성구 범어공원은 여기를 주변에 대규모 다세대 주택,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지주들이 얻게 되는 보상금. 이 지주들 입장에서 내가 여기 아파트 짓게 되면 개발하면 이만큼의 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대구시가 매입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게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. 네. 이 범어공원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꼭대기 쪽은 아무래도 이 기회 잘 됐다. 몇십 년 동안 땅 가지고 있었는데 뭐 팔지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 예. 불가능했죠. 재산권 행사 자체를 못했는데 이 기회에 공시지가보다는 어쨌든 높은 금액을 대구시가 책정을 할 테니까 팔아버리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, 그런데 이 평지 쪽의 경우에는 지주들의 어느 정도 반발이 예상됩니다. 근데 이 반발이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발인지 조금 더 지가를 값을 높게 쳐달라. 높게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, 어쨌든 대구시에서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매입하도록 하고, 그렇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강제 집행까지도 고려하고 있다.
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. 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. 네. 네, 그래서 이 어쨌든 대구시가 강제 매수를 하기 전에 지주들과 협의하고 네.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. 맞습니다. 감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. 예, 네, 맞습니다. 감정이요. 네. 지금 뭐 대구시가 이렇게 큰 4천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감수하고 또 갈등이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그만큼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이 소중하다, 꼭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제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우리 대구를 그 시민들의 그 행복관 그리고 휴식관, 건강관 이런 그 이 권리 보장 측면에서 또 대구가 또 많이 덥잖아요. 대프리카라고 그러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원과 나무와 숲들이 있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. 또 수치적으로도 원래는 그 대구에서 2제곱킬로미터 평수로 하면 한 60만 평 정도를 이제 그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좀 더 또 확대를 해서 0.6제곱 평방킬로미터를 더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해서 확대를 하고 있죠. 네. 그 정도의 이제 꼭 필요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확실합니다. 네.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로 도심 숲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우려 목소리가 사실 많이 나왔는데 대책에 나와서 일단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대구시가 이런 대책을 세우고 나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네, 우선은 그동안 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던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. 네. 대구시가 앞서 이 기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3위를 기록했거든요, 전국에서도. 네. 그러니까 대구시가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한 가지 좀 덧붙였습니다. 지방 정부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네. 중앙 정부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. 지방 정부가 좀 중앙 정부를 압박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시민 사회 단체도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, 이번에 그 매입 대상에서 빠진 공원들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. 15개나 되는데 지금 이 공원들은 공원 용지에서 뭐 해제가 되는 겁니까? 네, 지금 대구시가 계상하고 있는 이 예산, 지방채 발행 예산으로는 해제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. 네. 왜냐하면 그 15개까지 추가로 만약에 그 매입을 하려면 돈이 조 단위 이상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예산 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봅니다. 그런 공원들은 뭐 위치상으로 조금 뭐 도시 외곽에 있다거나 그래서 순위에서 밀려난 그렇죠. 건가요? 이제 공원의 이제 이용 이 접근성 차원에서 아무래도 좀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든지 네. 그리고 또 그까지는 이제 또 뭐 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또 실제로 또 이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 네. 수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. 뭐 도심에 가까이 있다고 해도 민간 개발이 예정돼 있는 경우 제외된 경우도 있는 거죠? 맞습니다. 이 민간 개발이 이번에 이 밖에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공원들을 보면 대부분은 민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민간 개발 가능성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는 공원들인데 이 가운데 3곳은 또 민간 개발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원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단체에서는 민간 개발이 예상되는 이 3곳만이라도 추가로 좀 더 매입해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.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. 네. 이 북구의 구수산공원, 그러니까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한가운데 좀 자리 잡고 있는 갈산공원 2곳은 네.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부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좀 추진해야 된다.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두 분 설명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대구시가 내놓은 대책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없을까요? 네,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, 이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돈 문제잖아요. 늘 네. 이제 돈은 그러면 어디서 나옵니까? 이제 국가 중앙 정부로부터 이제 받아야 될 중앙 예산,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돈.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기존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 요구 사항. 이제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부분에 대한 충돌이죠. 충돌.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정치권이 좀 나서야 되는. 네.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좀 서로 좀
그 접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지나치게 주민 편에 설 경우에는 이 또 다른 이 충돌 현상이 생기는 거죠. 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매입 금액의 기준에 있어서 이 실거래가냐, 공시지가냐 또는 뭐 감정가를 반영하느냐.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막 그야말로 많은 그 충돌이 생기겠죠. 그런 경우에 이제 정치권의 그 지역의 리더잖아요. 어쨌든 이런 분들이 좀 중간에서 잘 융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뭐 당초에 정부가 예산 지원 불가피하다 이렇게 내놨던 입장을 좀 바꿔서 지원을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. 경북도 상황도 좀 번외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 대구시와는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이 광역 자치단체지만 도지 않습니까? 이 관할하는 면적이 또 워낙 상당히 넓고요. 넓고 그리고 이 기초자치단체마다 상황이 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이 밀집해 있는 포항, 안동, 구미, 경산시가 총 10곳의 공원을 지금 네.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주민 반발과 특혜성 논란이 있어서 사업이 지금 지연돼서 일몰제 적용 전까지 과연 이 공원 매입이 가능할까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아서 진짜 얼마 1년도 남지 안 않았죠. 남은 상황인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계획이 나와야 예산을 확보하고 네. 여기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7월 1일 전날 계획을 세운다고 한데 이 매입하는 과정 자체가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을 좀 촉구하고 있거든요.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 토지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실망스럽다. 지금 이 상황이면 경북 지역의 공원들은 대부분 사라질 위기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. 근데 이 부분은 경상북도도 좀 아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. 앞서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.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범위는 그렇다면 경상북도가 어느 정도라도 대책을 먼저 내어놓고 우리 지방정부가 이만큼은 하겠다.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중앙정부가 너네는 왜 뭘 이렇게 해줄 아무것도 것인가. 안 하냐라는 이야기를 할 명분이 생기는데 네.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앞서 이자 지원을 하겠다라고 네. 하는 부분을 당초에는 50% 이자 지원하겠다는 걸 70%로 확대한 거였거든요.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한 공원을 조성하고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안, 또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유예를 하는 방안까지 내놨습니다. 공원 중에서도 보면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걸 지방정부가 이걸 매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공유지는 10년 동안 유예시켜줄게. 그거는 천천히 처리하자. 네.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중앙정부를 압박하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. 적극적인 네.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그런데다가 경북도 안에서도 이 시와 군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부분도 사실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건데요. 이 군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산도 있고 들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공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정작 이런 지역은 생각보다 공원 자체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공원이 없고 산과 들은 일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특정한 지자체, 도시 지역 위주로 이 공원 일몰제 비용을 매입 비용을 지원해 주게 되면 또 네. 나머지 지자체는 지원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이 부분도 경상북도가 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여지고요. 네네. 시민단체, 환경단체에서는 이 경상북도와 같은 지역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이 공원을 단순히 매입하는 목적이 이게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매입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네. 녹지를 확보한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.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책 접근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정부가 좀 더 나서야 된다. 네. 중앙정부의 그 예산 지원을
각 지역의 재정 자립도와 비례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. 대구와 경북은 또 다릅니다. 경북은 그렇죠. 차이가 재정 있죠. 자립도 그렇죠. 재정 자립도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. 네. 자, 이슈토크 오늘은 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대구 경북의 상황 전반적인 점검해봤고요.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 네. CJ 헬로